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갈라진 국민의힘입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소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제명을 당했고요.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두동강 났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언론 보니까 좀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우려 섞인 시각도 있고 이랬는데요. 대부분은 아무튼 이제 내홍이 지속될 것이다. 두동강 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부위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지금 요즘의 국힘의 정치를 보면은 네. 뭐 한마디로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 상황인데 정말요? 지금 뭐 근데 남의 당이니까 뭐 네. 거기에 크게 관심을 두진 않지만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 동강이 났어요. 예. 왜 우리 이 내란 시기 때 여인영 사령관이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지금 국힘의 내부를 휩쓸고 있다. 아. 대체 저렇게까지 저게 해야 될 일인가? 지난 대선 시기에 날치기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권영세 또는 이양수 두 의원은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러한 사소한 단계 사건을 가지고 한 정치인, 뭐 흔히 말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저렇게 한 큐에 날릴 만한 일인가?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뭐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사설에 네. 모든 어떤 기조가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담론의 형성은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주 극소수의 어떤 세력만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미 싸움은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정당 구도에 있어서의 게임 룰은 판은 끝났다, 정리가 됐다, 규정이 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면요. 와, 이거 좀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한동훈 제명, 반복되는 국민의힘 자해 정치. 중앙일보는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로 가는 국민의힘. 한국일보는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 자멸하는 국민의힘. 조선일보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당도 자폭하나. 와, 이제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언론사의 주필들과 기자들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뭐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퇴를 했죠.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뭐 명청 갈등에 이어서 범죄 사실이 결부되면서 저희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반박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내홍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들 중에도 저희가 7대 1대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한계를 포함한 최고위원들도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던 그 최고위원들도 찬성 혹은 중립 의 입장을 드러낸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내홍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 16명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호하면서. 근데 이 16명의 면면을 보면요. 그 한동훈 전 대표 비대위 시절에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비대위원,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례대표 6명. 그리고 강남병, 송파갑, 송파을이라는 상대적으로 양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줬던 인물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정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군데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장예찬 후보를 컷오프하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공천을 줬었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16명이 공통적으로 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목소리 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 내에 지금 당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도 그렇고요. 3일 전에 발표된 그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39.5%라는 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고 책임당원도 120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당 내의 내용은커녕 저희가 결집 그리고 똘똘 뭉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고 민주당의 명청 갈등과는 다르게 갈등이 규합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힘 내부에 내홍은 없다. 네. 예, 어떻게 한 예. 말씀 더 예, 드려야죠. 예, 예. 그냥 내부는 지금까지도 그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좀 전에 그 대한과 미래라는 조직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긴급 의총을 제안하면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장으로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언론이 내용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다루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굳이 드러나는 것들을 눌러봐야 눌러지지도 않는 현상이니 예. 이 사태를 내용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예. 게시판 징계 관련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였습니다. 예. 33%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이슈가 터지자마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 36%까지 올랐고 바로 3일 전에 발표된 것은 39.5%예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결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의 독립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그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소명 기간을 또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명은커녕 시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의원들조차도 당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능 대변인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000명 대상으로 무선 가상 전화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000명 무선 자동 응답 조사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 네, 앵커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 주셨는데 22일, 23일이고 제명이 있었던 거는 그 후잖아요. 네, 제발 손바닥으로 진실을 좀 물론 자기 위안이 필요하신 건 압니다만 진실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 분열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재준 의원은 당 사람 아닙니까? 최고위원이잖아요. 반대했습니다. 이게 제명 사유냐고 반발했던 사람이 우재준 최고고 친한계 의원들 기자회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고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면은 당내 분열은요 모든 국민들이 뭐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뭐 귀로 안 들리는 걸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쪼개진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고 둘로 쪼개진 건 다 압니다. 아니 친한계 의원들이 일어나고 그 우재준 최고도 이렇게 말하고 또 당의 원로들이나 전 대변인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윤희석 전 대변인 저는 진짜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시원했는데 장동혁 정치로 이길 자신 없어? 너 왜 제명해?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한동훈한테 쫄아있고 얼마나 한동훈한테 자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몰아냅니까? 정치력으로 승부하시고 실력으로 승부하셔서 당권이라던가 그 권력 재편을 하시면 되지. 예. 굳이 이렇게 제명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 내부가 이제 내홍이 있느냐 갈라졌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이견을 보이고 계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퇴해야 한다라는 뭐 초선은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안 그래도 개혁신당이라는 제3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3당이 지지율이 지금 3%대에 머물고는 있지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분이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서울시장 지금 출마설까지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담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내부에서 지금 그 당의 독립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들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는 논리적 정확성이 안 맞는다는 주장들이 오히려 더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윤리위에서 올라온 그 징계 권고에 대해서 그 절차적 흠결이 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오히려 1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입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숙청을 하거나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수박 취급을 하면서 민주당처럼 그런 식으로 뭐 공천권을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는 의결을 한 것밖에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재시민 투표를 하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얘기 가기 전에 오세훈 시장이 어제 세게 날렸잖아요. 예. 페이스북에다가 딱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십시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음흠. 강하게 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이거는 어조예요. 뭐 그냥 내용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허.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댓글도 보면 가관이에요. 댓글이 제가 보기에 한 비율이 8대2가 오세훈 시장을 욕하고 있거든요. 음흠. 이 측면에서 바라보면 왜 대체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주도권 다툼의 갈등의 축이 완전히 기울었다. 그러니까 고성국 이런 분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컷오프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한동훈과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의 그룹들을 아예 그냥 일타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연달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 봤을 때에는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까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악재가 국민의힘의 종양처럼 악성 종양처럼 들러붙어 있다. 계속해서 지금 진짜 윤 어게인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진짜와 가짜의 싸움들을 계속 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그런 내용, 심각하다. 내부 핵분열과 그리고 서로를 암으로 비유하는 이러한 공격에 서로 내부가 치받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개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까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거는 또 뭘까요, 진짜? 저는 너무 당연하게 봤습니다. 오. 아시잖아요. 권력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어떠한 그 보수의 리더인 한동훈을 제명시켰으니 그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과 장동혁은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싸움이냐? 차기 보수 리더 경쟁 싸움이 시작된 거죠. 누가 벌써요. 차기 보수 리더가 될 것이냐. 그때 오세훈은 이 틈을 타고 굉장히 강렬한 단어로 장동혁을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승리의 길을 벗어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다. 그러니까 자멸의 길, 공멸 이런 강인한 단어로 써서 이번 제명을 굉장히 세게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차기 보수 리더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대권으로서 가기 위한 다툼이 시작이 됐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처참한 결정, 그러니까 이번에 재신임이라던 사태 이 자체가 당심 재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심 재판에서 뭐 다시 그 정권을 장악하든지 당심을 장악하든 아니면 장동혁의 정식 퇴장 통보가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재신임이든 퇴진이든 이미 장동혁은 시험대에 서 있다. 그리고 오세훈은 강공을 펼침으로 인해서 내가 차기 보수 리더가 되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도 봅니다. 여기 있다. 네. 지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이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친명계의 새로운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우 구청장 예. 보다 많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예. 지금 불리한 지형에 놓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이런 발언들을 하신 거로 보는 거지 이거를 무슨 차기 당권을 위한 뭐 피 터지는 싸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숙청이라고 한다면요. 뭐 비명 행사, 수박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정과 오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깨고 당원 당규를 뜯어고쳐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숙청했던 것. 그 과정에서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수박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예. 공석에서 살인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숙청이고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16명,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받았던 국회의원 16명인 것이지 예. 그 내에서 뭐 윤리위의 결정에 따르지 말자, 뭐 독립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말자 이렇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님께서 좀 현실을 좀 명확하게 한번 보실 현실을.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과 대비를 좀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의 기준점은 뭐냐라면은 12.3 윤석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의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당 내에서 경쟁하는 체제 속에서. 근데 윤석열 내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 어게인이냐 윤 어게인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내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당선과 결부돼서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 재편되는 어떤 이 과정은 정당사에서 굉장히 퇴행적이죠. 국민에게도 좋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그러한 기준점들이 지금 국힘 내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게 일반 국민의 관점과 눈높이와 비슷해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는 내란 뭐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나요? 장동혁 대표는요. 정말인가요? 오히려 계엄 예.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묵묵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당원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 당원들조차도 우리는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곧 내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잉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범, 뭐 내란 기준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좀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의 바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작년에 일어난 일이고 심지어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그리고 당직자로서 내란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오, 있습니다. 예. 아니 2월 19일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 내란범으로 딱 확정이 되면 1심이지만 예.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의 이 지금의 극우 성향의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행보가 좀 바뀔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3심제고요. 네. 만약에 3심까지 예. 내란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네. 내란 그러면 범이라는 단어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어? 내란 범이라는 단어는 네. 틀린 게 아니라고 틀린 저는 게 생각- 아니다. 네. 예. 그게 무슨 뜻이죠?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으면 내란 범이 맞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절도를 하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받았으면 절도범이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내란범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앞서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당 내에서 뭐 극우라고 하셨는데 극우들을 그렇게 뭐 옹호하거나 극우적인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장동혁 한 바가 대표는. 없나요? 예, 자, 그럼 이 보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건데 지금 국힘에는 내란이 아니라는 유령이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의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국힘의 이후에 당 강령을 건국과 뭐 반공과 산업화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 퇴행적 강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강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면은 이 내란 사태와 도저히 분리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예. 그런 처지와 요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장동혁 당대표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퇴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임기 2년 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방선거 사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을 보려면 어떤 사람을 당의 요직에 임명했는지를 보시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섰던 점정식,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 12.3 불법 개혁 옹호했던 조강한 임명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연설을 맡았던 최진웅을 메시지 실장으로 했고요. 윤 대통령 씨 출신들을 미디어 소통에 다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당 요직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세운다라고 당내에서 비판이 너무 잦아있고요. 그다음에 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국힘의 새 당명 공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윤 어게인 당으로 해라. 이쯤 되면 이렇게 비판 나오는 이유는 그 색채를 너무나 윤석열,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재림 프로젝트에 장동혁이 앞장서고 있다. 재림. 다시 그분이 오시기만을 비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발언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 어게인 당으로 복귀를 확실시했다라고 아예 선언하셨거든요. 이러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들은 굉장히 객관화된 발언이다. 그리고 왜 이번에 한동훈 제명당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동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윤핵인 절연 없는 개헌 극복은 허상이다. 어떻게 됐나요? 자신은 비판한다고 바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무 인사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고 윤핵인 뭐 허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쫓아내는 제명 이 관영들이 바로 장동혁은 윤핵인이고 윤석열과 뗄 수 없고 내란에 같이 함께하는 내란 세력이다라는 예. 스스로 자인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는 좀 포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하. 일단요, 제가 반박을 꼭 해야 되는 게 네, 있는데 하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밀었던 한동훈 전 대표인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특혜를 받거나 보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대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억지로 공격한다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 중에 그 대표의 의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임명이 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민주당 출신의 조광한 전 시장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윤핵인으로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훈을 받은 사람으로만 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장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당직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일부 인원들만 뽑아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그 레거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제가 계엄에 반대했는데 탄핵에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나서는 그 결론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그 인사들을 다 극우 취급하고 이런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아까 법치주의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요 재판에서 3심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3심에서 결론이 난다거나 아니면 탄핵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 이후에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주장한 걸 가지고 뭐 극우 취급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국민의힘이 아무튼 뭐 당명 변경과 함께 강령도 바꿀 예정이긴 한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정말로 이 새 강령에 건국, 뭐 산업화 이런 보수 정책성을 넣는다고 합니까?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발표가 됐나요? 아니 내부 조직에서 예. 지금 아마 그렇게 넣겠다라고 정강정책 당원당규 예, 개정 방향이 특별위원회가 발표가 됐군요. 27일 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렇게 언급을 해갖고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은 거의 뭐 오컬트 정당이 되는 것, 컬트 정당이 되는 것이 사실화돼 있고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원 토대가 예. 아까 당명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통일신천지당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리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의 정치 정강이라는 것이 교조주의화되고 있고 교리 정당화돼 있고 극단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 표상화되는 것이 이 당원 당규를 건국을 넣는다든가 반공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전에 아니랬어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좀 왼쪽 영토를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 갖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 영토로 확장해서 라운드를 좀 크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논쟁과 그런 토론들이 그래도 살아 숨쉬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꾸 오른쪽 동굴 그것도 우상의 동굴 안으로만 들어가고 있는지 참 이거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 대한민국의 전체 정당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야당이 좀 건강해야 국정 전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유인이 되는데 거대 야당이 자꾸 오른쪽 우상의 정당화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우리 정당이 그래도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 너무 이 역사의 토대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 아닌가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대변인님. 네, 결국엔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옹호하고 극우 성향의 유튜버에 둘러싸인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핵인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당내 인식이 윤핵인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다 쳐냅니다. 지금 한동훈 제명시켰죠. 지금 안철수도 보낼 예정이죠. 이미 오세훈도 지금 보낼 예정. 이런 식으로 뺄셈.
정치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덧셈 정치가 정석인데 지금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과연 이러한 뺄셈 정치 속에서 장동혁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전 상상조차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께. 네. 저희가 이걸 놓쳤었는데, 그러니까 28일에 국민의힘이 당 정강 정책 당헌 당교 개정 특별위원회 쪽에서 이 새 강령의 건국과 산업화, 이 보수 정책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네. 이거 우클릭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예, 보시죠? 강령 같은 경우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기본소득을 추구한다는 문장이 있었고요. 저희가 기본소득을 추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공 자체를 문제시해서 되겠습니까? 반공이 잘못된 건, 반공을 외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 제가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포퓰리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은 아하.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보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 보낼 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추측인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너무 비화해서 모든 인원들을 다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 대변인 혹시 강령에 이제 건국, 반공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근데 뭐 시대착오적인 정당이죠. 그러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란이라고 우선 불법개혁 12.3이 내란이라고 이미 재판부에서 이제 그 기준점을 정했고요. 스스로가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행동들을 장동혁 대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통진당 사례보다 더 위헌 정당 사유는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예. 대한민국 자유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그런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심판받을 순간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제 운명을 좀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당헌 단교는 그 정당이 어떤 정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당원당 강령에요. 예. 산업화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국회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본소득을 빼고 자유, 경제 발전을 넣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우클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계엄이요. 예. 국민의힘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당시 원내대표조차도 구속영장 발부하려다가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모르는 계엄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계엄정당, 내란정당으로 확장시켜서 프레임을 씌우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요건 뭐 여기까지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을 당하고 이후의 행보가 또 관심인데 6월 지선에 뭐 이제 대구에 출마한다, 서울에 출마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긴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창당을 할 건지 창당은 좀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정치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단 의사의 어떤 결정체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혼자 그냥 단독으로 서울시장이 되거나 대구시장이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 정당에서의 정당 구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디를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너 당신 나가고 어디 불쏘시개 해라.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불쏘시개는 불쏘시개 역할하고 끝나고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결국에는 저는 이 판을 가르는 승부의 핵심은 지금 이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이 인원들과 뭐 위드흔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결집을 해서 최대치의 효과를 내느냐. 그게 창당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국 수준의 후보들을 이번 지선에 내느냐. 물론 저는 이번 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해서 그게 이번 지선이 정치판을 흔들 하나의
굉장한 호재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까지는 가야지 이게 전국 정당화로서의 정치적인 전국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제가 되지 예. 지선에서 그렇게 시도하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예. 다시 이걸 환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영에서도 크게 답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내부의 단속과 결집으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얼마나 탄탄한지 예. 이 조건이 달성되고 난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혼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이런 현상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은 국힘의 표를 이제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배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저는 한동훈 자체가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아이콘도 있지만 굉장히 저력이 있는 사람, 저는 건전한 보수 측에서 조선일보라든가 조갑재 논설위원이 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한동훈의 선택, 한마디로 그 의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체급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0년에 보수 진영의 지형이 바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제명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개혁자의 프레임을 또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의석 측면에서 이준석 이제 대표가 조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서울이나 부산. 만약에 무소속으로 서울에 나와서 이긴 다음에 바로 보수 진영의 1인자로 그 매김을 바로 고속도로로 탄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나간다고 하면 의석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전국구로서의 의미는 약간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게죠. 결국에는 의석이냐 체급이냐 그걸 선택하는 거고 이번 그 지방선거의 또 의미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당 간의 선거 대결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한동훈과 장동혁의 대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의 선택은 결국에는 보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택으로서 분명히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이 그렇게 큰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이 드네요. 예. 저도 회의감이 선거를 뛸 수나 있을까? 캠프가 운영이 네. 될까? 선거를 뭐 뛰긴 뛸 수 있겠죠. 지금 뭐 창당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네, 안 선을 하겠다는 그었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예, 예.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의 의사를 밝힌 적이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밖에서 무소속으로서 국민의힘에 좀 고춧가루를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신 건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정청래 대 김병기에서 이제 정청래가 이겼고 김어준 대 김민석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의원이랑 또 이제 회동을 하신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명청 갈등이 있으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고춧가루를 뿌렸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은 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거가 되면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해서 막판에는 오히려. 결국에 국민의힘 보수 쪽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서울시장 출마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하고 이제 등 떠미는 방식은요. 예. 한동훈 대표고 속지도 않고요. 국민들도 예. 속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예, 짧게, 그럼 한마디 예. 드리면 국힘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1.5선의 당대표와 0선의 전 당대표와의 아이고야. 싸움 예. 이런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언급들이 다 3선, 4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중량감이 다 있는 분들의 대화를 지금 언급하신 거고 국힘은 지금 1.5선, 0선 더해봤자 1.5선이에요. 이들이 지금 거대 야당이라는 거함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에서 사실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당대표의 그 향후의 행보가 또 다른 지선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첨언 하나만 좀 예. 하겠습니다. 짧게. 정치인은요 전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죠? 본인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지금 대구에 간다, 부산에 간다, 사실 이런 하마평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구를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가, 우리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지 예. 지방선거 전략만 가지고 저희가 논하기에는
정치인들을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한 민주당 전략의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